양아치라는 말은 1930년대 후반에 처음 등장해요. 아, 그거밖에 안 됐어요? 예, 처음 생겼고요. 그때 뜻은 고아들을 데려다가 구걸 절도시키고 등쳐먹는 자 이런 뜻이었어요. 그랬다가 네. 그랬다가 한국 전쟁 이후에 이 고아 거지들이 워낙 많아지니까 고아 거지를 지칭하는 이제 보통 명사로 변해요. 의미가. 그러니까 이제 어린 거지들 거지짓도 하고 절도도 하고 이런 애들로 변했다가 5.16 쿠데타 나고 이제 당시 군사 정권에서 이 아이들을 다 잡아다가 근로재건대로 편성을 해요. 근로재건대라는 이름으로 편성을 하는데 하는 일이 이제 넉마주의라고 해서 뒤에다 큰 저도 어릴 때 봤습니다. 짓고 뭐 이제 쓰레기 주워서 그걸 이제 재활용 요즘으로 치면 재활용 매집상 같은 거예요. 일종의 양성화를 한 건데. 직업도 생기고 조직도 생겨요. 그러니까 이 넉마주의의 별칭으로 바뀌어요. 넉마주의를 양아치라고 했을 때 어떤 속성이 있냐면 사실은 조선시대로 치면 이 사람들이 깍쟁이, 각설이 이런 뜻인데 기본적으로 거지였는데 거지와는 좀 다른 국가적으로 공인받은 직업 거지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 이속을 챙기는데 밝고 남 배려하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비겁해요. 그러니까 싸울 때 1대1로 싸우질 않고 항상 때로 몰려가 싸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양아치라고 부르게 되면서 60년대 이후로는 이 양아치의 상대어가 뭐가 되냐면 깡패가 돼요. 아, 오히려. 네, 깡패와 양아치로 나누었어요. 깡패는 1대1로 싸우고 양아치는 1대4로 싸우고 깡패는 보통 사람 안 건드리는데 양아치는 힘없는 사람한테 돈 쓰고 학교에서도 그래요. 깡패 일진은 밖에 나가서 다른 학교 애들하고 싸우고 양아치는 자기 학교 애들 약한 애들 돈 뺏고 그러니까 여기서 양아치다라고 하는 거는 딱 이제 명태균이 오세훈이 제일 양아치다라고 했던 것은 이거 굉장히 별칭이죠. 자기 스스로 깡패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불법을 하지만 그렇죠. 크게 노는 깡패인데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좀 없는 애들 주머니나 뜯으려고 들고 또 깡패 앞에서는 저 살살 이게 발발 떨고 왜 그랬잖아요. 뭐 울었다 이런 얘기 하듯이 그러면 이제 자기한테 도움 받아서 당선된 거는 인정을 못 해가지고 돈 던져주고 이거나 먹으라고 했다. 그래서 양아치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양아치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60년대 이후에 한국어에서 맞습니다. 양아치는 최저 등급의 인간을 지칭하는 용어가 돼 있어요. 품계제로? 품종으로는 최하품. 뭐 이런 거죠. 품계제로. 자, 요거만. 우리가 오세훈 시장이 등장한 거는 처음인데 주로 이제 당대표하고 대통령만 등장했었는데 오세훈 시장이 이 급이 올라왔으니까 좋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인문학자들이 논평하기 시작했으니까. 자, 소장님 짧게. 깡패나 악당들 중에서 최말단에 있고 하급에 있는 사람들이 양아치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명태균이 볼 때 그거 보수는 다 나쁜 놈들인 거예요. 근데 그중에 깡패도 있고 양아치도 있는 거죠. 그러던데 오세훈은 양아치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양아치에 속한다가 아니라 제일 양아치다. 제일 최고 양아치다. 이제 그거는 자기한테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랬을 텐데 일반적으로 양아치하면 말씀하신 대로 뭐 학교에서 주먹 휘두르는 깡패가 아니고 초등학생들 있잖아요. 진짜 골목으로 끌어다가 동전 터는 애들. 이런 애들이 우리 때 양아치라 그랬어요. 툭툭 쳐가지고 동전 있지? 내놔. 그래서 뭐 많이도 못 털어요. 그런 사람 못 털어요. 그런 애들을 양아치라 그랬는데 이 양아치의 특징을 몇 가지 전 생각해 보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우선 지위가 낮아요. 물론 오세훈이나 한동훈처럼 지위가 높은 양아치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지위가 말단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배신과 변절에 아주 능합니다. 양아치들은. 그래서 오세훈도 배신 변절의 경험이 있고 한동훈도 주인을 배신한 사람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가볍고 촐싹거려요. 네, 무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세훈도 옛날에 무상급식 반대하면서 시장직 걸었다가 날아갔잖아요. 네. 그런 것도 가벼움이라고 할 수 있겠고. 잘 울어요 그리고. 네, 잘 울죠. 한동훈은 입이 가볍습니다. 언행이 아주 가볍죠. 그다음에 또 비겁함 그리고 이 비겁함과 관련된 뒷담화 기술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오세훈 같은 경우에는 불리하거나 좀 어려운 상황에 처럼 질질 짜요. 요번에도 막
이거는 표현 그 동의 못해요. 아, 그래요? 저는 빼주세요. 예. 그럼 이제 하여튼 막 하는데 이번에도 그 눈물을 보인다. 배, 배 위에서 이렇게 짰잖아요. 근데 그 처지가 어렵다 보니까 강물을 보면서 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왜 명태윤이가 나를 건드리는 거지? 바다에 뛰어들까? 강이죠, 강에. 뭐 이런 생각에 이제 눈물이 나왔겠죠. 이제 추측해 보건데. 이제 사업을 성공시켜가지고 어렵게 수상 버스였던가요? 그래서 이제 감동해서 그랬겠죠. 저희가 눈물 확대해가지고 보여드렸는데 눈물 흘린 건 맞지 않습니까? 맞는데 네. 이제 수상버스에서 물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 물을 볼 때 여러 가지 감정이 들 수가 있어요. 뛰어내리고 싶다. 아니면 뭐 하여튼 처지가 어렵다 보니까 짰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한동훈 같은 저기 경우에는 저 오세훈 씨가 제 또래인데요. 저에서 찬바람 맞으면 가끔 그런 눈물 그래요. 나요. 눈이 시려. 이제 우호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고수부지를 가지고 찬바람 맞으면 눈물 날 수도 있고. 예. 뭐 한동훈도 뒷담화가 능하다는 건 댓글 사건에서 또 나이가 또 호르몬 이상이 올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볼 수 조금 더 있겠죠. 나이 들어보세요. 아마 저 김태형 소장도 저 추운데 바람 맞으면 눈물이 날 수 있어요. 어쨌든 오세훈 같으면 분리하면 잘 짜요. 그런 쪽이고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분리하면 뒤에서 손가락으로 칩니다 뭘. 자기가 치든 누구 시켜 치든. 그래서 뒷담화를 잘한다. 이런 것도 양아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자, 있습니다.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서 의원님 짧게 해주세요. 예. 이 제일 양아치다가 제일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제일, 뭐냐면 어차피 명태균 씨는 정치권과 자기랑 닿은 사람을 다 양아치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낙 많은 사람을 상대했어요 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전화 끊고 나면 걔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렇죠. 대통령한테까지도. 오로지 여사님만 여사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 양아치인 거예요. 근데 제일 양아치라고 한 게 좀 문제적인데 방금 그 김태형 소장이 하나 빠뜨린 게 뭐냐면 거짓말을 잘해요. 네. 일단 뭐 들키면 거짓말부터 하는 습성이 있는데 이 창피하다의 어원이 뭐냐면 바로 의복을 이렇게 걸쳐 입고 과거에는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펄럭펄럭거리잖아요. 연산군이나 이런 암군들 생각해 보시면 꼭 이렇게 속옷 보이게 막 펄럭펄럭 이러고 돌아다니면서 칼 휘두르고 이런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옷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는 사람을 창피라고 표현을 했어요. 창피라고 표현했는데 창피를 모르는 거죠. 창피를 모르는 사람. 거짓말을 하든 뒷담화를 하든 자기가 창피한 걸 알면 그러지 않을 텐데 명태균 씨가 말하는 자기가 건 그거예요.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취약한지 모른 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 앞에서 문자 좀 쓰자면 시경에 어떤 표현이 나오면 하늘이 내린 그런 재앙은 오히려 피할 수 있대요. 하지만 스스로 만든 재앙은 피할 수 없다라고 시경에 나오거든요. 양아치들을 보면은 다 스스로 만든 재앙에 스스로 빠지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하늘이 내린 피할 수 없는 재앙을 맞닥뜨리면서 그걸 이겨내면서 자기 서사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정치계에서 정말 클 수 없는 사람이 양아치다라는 생각도 드는 생각이 양아치라는 듭니다. 단어 하나 가지고 이렇게 인문학적으로 깊은 통찰이 나올 줄이야. 자, 얼른 보내드릴게요. 태갑의 왈, 천작 어른, 유가위 언이와 자작 어른, 불가 활이라 하니 차지 위안이라.